자, 그렇다면 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간단합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와 아트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 매체 기술을 사용해서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적 가치를 창출해낸다. 그리고 그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로부터 도출이 되어서 나오는 어떤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백남준 선생님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데, 이 백남준 선생님이라든지 하는 이제 그 미디어 아트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알고 보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올드 미디어죠. 레거시 미디어를 이제 사용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예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 같이 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창작자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 이것을 미디어 아트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미디어라고 하는 거, 결국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운반자로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레거시 미디어냐 이제 뉴 미디어냐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특성들이 있고요. 사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예술과 뉴 미디어에서 나오는 예술은 그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뉴 미디어의 특성들은 이제 특히 보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날 것의 그러한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관측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온 어떤 값들, 이 값들에서 유의미한 부분을 뽑아낸 것이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고, 그 정보를 탑재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하는 형태인데,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적입니다. 그죠? 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TV라든지 이것은 거의 중심이 되는 어떤 주체가 상대방한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 그리고 또 속도가 느리죠. 느린 반면에 뉴 미디어는 굉장히 빠르고 상방향적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디어 아트는 다시 정의를 해보면 뉴 미디어의 특성하고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뉴 미디어 아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뉴 미디어의 특성부터 한번 이제 보면 디지털리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랙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성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는 그야말로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면서 그 밑에 계속 연결이 돼서 하위 개념들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디스퍼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산. 예전에는 어떤 중앙에서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 이제는 파편화된 개인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 이제 분산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추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성이죠. 그 가상성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요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 이 뉴 미디어 아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특성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특성 중에서 3가지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이퍼텍스트라든지 디스퍼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뉴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난해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빼고 디지털화라든지 상호작용성, 가상성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작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 이 개념부터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 의미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날로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표현하면 뭔가 이렇게 옛날 것 같고 또 감수성도 예민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아날로그라고 하는 뜻 자체에는 그러니까 아나라고 하는 게 뒤떨어진 이런 좀 의미가 있고요. 로그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 그리고 멍텅구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날로그 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이게 라틴어로 디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 디지트라고 하는 단어가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다 분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분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을 분절화시켜서 표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분절화시켜서 표준화시키면 무엇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전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표준화된 분절화된 것을 다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B라는 곳에 전달해서 그대로 전달해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달이 용이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제가 또 용이하다. 그리고 조작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에는 아날로그 정보와 실물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디지털 정보는 부호화된 이 비트들, 0과 1로 주로 이제 표현하겠죠. 그 비트들로 손쉽게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작을 할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미디어 아트에서는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디지털 사운드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게 이제 시간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날로그 하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흘러가는데 시간은 연속적으로 흘러가겠죠.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거 안에서 시계바늘 제가 이제 요 바늘 시계를 차고 있는데 바늘 시계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연속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는 12시, 그 다음에 1분, 2분, 3분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탁탁탁 끊어지게 되죠. 요게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사운드를 디지털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뭐 혹시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 보시면 이 컬러를 갖다가 정할 때 컬러 피커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띄우게 돼요. 근데 컬러 피커창을 띄우게 되면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색깔을 갖다가 딱 정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딴 사람이 나는 지금 빨간색 FF0000 이걸 썼어. 너도 그걸 써. 라고 하면 FF0000 집어넣어주면 똑같은 색깔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달이 용이하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디지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이 음파는 이제 파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지금 쳐갖고 여러분들의 고막을 딱 때리는 순간 그 고막에서 사실은 이제 진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청각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갖다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지털에서는 그 파동을 갖다가 다 부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쪽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운드의 파동을 의미한다면 요 사운드의 파동을 처음에 이렇게 양자바로 숫자를 갖다가 대략 맞추고 그것을 갖다가 2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로 부호를 하면 0010이라든지 7 같은 경우에는 0111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 숫자화된 어떤 부호를 갖다가 전달하게 되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의 이런 이 특성을 갖다가 잘 활용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미디어 아티스트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남이라고 하는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남 작가의 작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품을 굉장히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상으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몇 작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짜리인데 중간에 제가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의 이름은 고흐 반고흐 아시죠? 그 고흐 자화상이죠. 고흐 자화상과 개미 이야기입니다. 반고흐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살아있을 때는 거의 이 예술가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사후에 와, 이 사람의 작품이 대단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정신청란에 비슷한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자화상 그려져 있는 게 알고 보면 고우하고 이제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고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고갱이라는 친구가 이 고우를 떠났어. 고우를 떠난 다음에 이 고우가 너무 낙심을 해갖고 정신청란 증세를 보이다가 자기 귀를 자랐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자르고 붕대로 정신을 차려보니 붕대가 묶여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화상을 또 그린 겁니다. 그 작품이 고우의 자화상이고 이 고우의 자화상이 지금 걸려있는 그 곳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 모습을 지금 개미들이 그대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사실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의미가 디지털 이미지들은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아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의 세계거든. 그 디지털의 세계는 이렇게 개미들도 옮겨가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예술의 세계, 이것을 우리나라 이인환이라고 하는 작가는 제가 이제 저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잔잔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금 개미가 이제 옮기고요. 개미가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다 이제 옮겨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작품이 이제 이동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뉴미디어의 또 다음 특성이 이제 상호작용성이죠. 이 상호작용성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근데 조금 다른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상호작용,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작용, 이것을 상호작용의 어떤 의미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 아트에서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관람객, 이 보는 사람이 작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람자가 이 작품에 참여를 하면서 결국은 작품이 완성되는 것은 관람자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관람객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수동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관람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작품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미디어 아트에서 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상호작용, 이것을 넘어서 심리적 상호작용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작품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작품은 우리나라 동대문 그 DDP, 동대문 플라자 DDP에서 일본의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이 이제 팀랩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들 중에 그 팀랩을 꿈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팀랩이라고 하는 그룹이 만든 이제 작품이었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도 한 몇 년 전이었는데 저도 가봤었는데 아이들부터 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그린 그림, 그 그린 그림을 갖다가 스캔을 해서 이 작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으로 집어넣으면 이 작품들이 자기랑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손을 갖다 대면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신선했고 이제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다 굉장히 반응을 갖다가 잘 보여줬던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작품 유형이 이제 굉장히 흔해졌어요. 굉장히 흔해져갖고 제가 이제 국립 어린이 도서관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이 비슷한 유형의 그 전시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상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지금 이 미디어 작품을 봤었던 그런 느낌처럼 뭔가 그 장소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로 여긴다라고 하는 게 요 팀랩의 굉장한 기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팀랩이 이 작년에 이제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자연으로 꺼내가지고 자연 내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전시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물에다가 아예 야외에다가 프로젝션 매핑 뭐 이제 그런 센서들 이걸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이 자연물에서 마치 이 관람객들이 이 자연물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주게끔 만들어낸 그러한 보테니컬 가든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년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예, 오사카에서 전시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연물과 인공물이 섞여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관람객들이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정말 자연물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처럼 심리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의 또 다른 특성이 이제 가상성입니다. 뭐 이 가상성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실존하지 않는 그런 대상과 공간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가상현실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MR이라든지 혼합현실, 증강현실까지도 해갖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알고 보면 미디어 아트에서 이 가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몰입을 시킬 수 있느냐. 알고 보면 몰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엄청나게 찾았는데 이거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작품은 이제 그 룸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엄청 유명해졌고요. 뭐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란 게 현대 그 제네시스 광고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룸톤이라고 하는 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이 그 아트센터 나비라고 하는 미디어 그 이제 일종의 플랫폼 같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트센터 나비에서 이 VR을 갖고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VR로 하는 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 당장 이 현실과 이 안이 너무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움직임하고 이 뇌하고 느끼는 사실은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서 신경이 전달이 되고 신경으로 전달이 된 어떤 그런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 시각, 청각, 촉각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게 0.001초 단위로 연결이 막 되거든요. 근데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는 순간 그게 0.001초 단위의 속도를 못 쫓아오기 때문에 멀미가 막 일어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예술 작품에 뭔가 가상성을 갖다가 부여한다고 해놓고선 몰입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룸톤의 이 작품을 갖다가 보고서 이 아트센터 나비에서 이제 있었던 건데 이 작품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스마트했었던 이유가 이 아트센터 나비에 들어가서 이 룸톤의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요. 쓰고 그 다음에 딱 편안한 의자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고 딱 편안하게 앉아갖고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어서 아무튼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갖고 이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장면이 뇌가 코마에 빠진 상태, 코마에 빠진 상태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됩니다. 여성이 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됩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데 그 우주 비행사가
막 이렇게 그 이제 항해를 하다가 행성을 보게 됩니다. 그 행성을 보면서 그 행성에 도달하는 그러한 장면을 쭉 이렇게 이어져 가게 만드는데 내가 그냥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완전한 가상 세계, 생명을 잉태하는 경험, 그리고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경험, 이 경험을 그대로 느끼는 부분이 이게 진정한 가상성이구나라고 이제 사실은 느껴졌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었고,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많이 봐주니까 이 아티스트 그룹이 요즘에는 엄청 유명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엄청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게 뭐 저번에 보니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대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웨이브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 웨이브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이 황성동에 코엑스몰에 이렇게 니은자 대형 전광판에 설치가 됐었고요. 이 뭐 파도가 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저기 뭐 유리가 깨져갖고 물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몰입을 했었던 그런 경험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었고, 그것이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외신들한테 막 전달이 되면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미사 작품을 소개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작품이 이것도 그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회사의 작품인데, 그 디스트릭트에서 이제 안에서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일종의 이제 팀이죠. 팀으로 A 스트리트라고 하는 유닛이 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회사의 그 웨이브라고 하는 작품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뉴욕에서 뉴욕 맨하탄에 이제 있는 한가운데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102.5m의 철제 구조물에다가 4개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워터폴이라고 하는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별도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아예 미디어 아트 센터를 갖다가